인베스팅닷컴 기준 거래량 상위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인베스팅닷컴 거래량 상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이 미국에 발표된 9월달 고용지표가 굉장히 부진했었는데요. 이 항공사들이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었죠. 그래서 거래량이 급증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도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최근 거래를 많이 하는 종목이 항공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미국 시장을 분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10월 1일 날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로 유명한 리온 쿠퍼맨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현재 미국 증시는 크게 세 가지 시장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시장을 이끄는 빵, 두 번째는 그 로빈후드 시장, 세 번째는 그 외 시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것이 로빈후드 시장이거든요. 로빈후드 시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그 개인 투자가들이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코닥이라든지 아니면 허츠, 그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파산이나 아니면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의 상태에 빠진 회사들, 일명 그 저가주들을 갖다 단타하는 그런 매매가 지금 활발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최근에는 일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항공산업을 먼저 살려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항공업에 대한 그런 우선 지원 얘기가 막 나오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몰리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대한 그 거래량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비행기 제조사 하면 보잉이 가장 상징적인데요. 4대 메이저 항공사는 또 따로 있습니다. 델타항공, 사우스웨스트,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렇게 네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으로는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가장 1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하죠. 네, 항공권의 그 식별 그 번호가 있거든요. 이 번호에 가장 빠른 001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전산 발권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했기 때문에 역시 그 코드가 001로 지금 찍히는 거 있고요.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1921년도에서 미주리에서 그 종합 항공업으로 설립된 로버츠 에어크래프트를 모태로 하고 있는데요. 그 1920년대, 30년대에 미국에 많은 항공사들이 생겨났거든요. 이런 항공사들을 갖다가 종합해서 다시 그 만든 항공이 결국에는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좀 됐고요.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옛날에 로고가 그 뒷날개에 크게 AA 두 개를 찍혔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CI가 바뀌어가지고 미국의 국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서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워런 버핏이 60억 달러의 이 항공주를 갑자기 손절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번에 5월 달에 이걸 정리하면서 워렌 버핏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항공산업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하다. 네. 그리고 향후 3년 또 4년 후에 사람들이 이제 예전처럼 비행기를 많이 탈 수 있을지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그 미국계 같은 경우는 1980년도에 항공업 규제가 풀리면서 많은 항공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결국에는 흥망성쇠를 거듭했는데요. 201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항공사, 델타, 사우스웨스트,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이렇게 4개 항공사로 구조조정이 되면서 이때 워렌 버핏이 이제 항공사들이 이제 주가가 괜찮을 것이다,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 이때부터 이 4대 항공사 주식을 많이 담았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2015년 이후부터 또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CC, 즉 저비용 항공사들이 많이 진입하면서 다시 한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국에는 매출과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올해 초 주가가 30달러까지 하락했고요. 특히 결정적인 것은 1사분기에 그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5월 달에 주가가 지금 9달러까지 급락을 했고 최근에 반등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13달러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연관 지어볼 수 있는 국내 기업, 바로 대한항공을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 대한항공은 1,102억 달러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상승 랠리 계속해서 쭉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네, 글로벌 유수의 항공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화물기 운송을 갖다가 줄였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기 운송을 확대했고요. 특히 여객기를 통한 화물기 운송을 확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 4분기 또는 글로벌 그 무역량이 줄었습니다만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물품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바람에 좀 항공기 화물이 좀 증가했고요. 개선됐고요. 특히 반도체라든지 기계류 수준이 늘면서 이 화물 물동량이 꾸준히 유지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분기에도 2분기 못지않게 흑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전히 여객 부분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선 같은 경우에도 이 LCC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빌 게이츠의 전망에 따르면 2022년쯤이나 돼야지 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났을 때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상 여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도 크게 다시 한번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예전의 항공산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항공업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출입국의 절차가 되게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전 비용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일부에서는 면역 여건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결국에는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즉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러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항공업계에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대한 한 줄 평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먼 거리를 쭉 달려왔다면 이제는 한 고비 한 고비씩 천천히 잘 넘어가 보자고요. 항공업계 힘내세요.